근데 어떤 집안과 만나는 게 좋을까?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이세미 마담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마련한 집에서 시댁 식구 4대가 살고 있다? 시작부터가. 아까 4대면 시할머니, 시부모님. 그런데 저희 씨가 저희가. 네, 저는 사실 너무 많은 거를 서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좀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너가 그냥 좋다면 그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가 사실 이렇게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만났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이런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니 활동 잘하고 있는데 일본이며 중국이며 왔다 갔다 하면서 LPG 활동할 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걸그룹 활동할 왜 갑자기 얘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아유 그러게요 하고 그냥 수긍만 하셨으면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요 쌤이가 우리 우영이가 얼마나 좋으면 그것까지 포기하고 결혼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기 싫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시댁과 친정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은은하게 안 보이는 끈이 있구나. 서로 고무줄을 당기고 있는데요. 누가 먼저 놀까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다른 방송에서 이 댁을 봤어요. 그래서 이 댁을 4대가 사는 댁을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이세미 씨였어요. 저 며느리는 뭐 친정 식구, 시집 식구가 또 저녁도 먹으러 같이 막 모이대. 야,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도대체. 근데 여기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착하고 천사가 따로 없다. 오랜만에 김영주 선생님이 진짜. 칭찬 왔어. 이거 힘들어요.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시부모님들도 본인들만의 공간에서 본인들만의 생활을 하고 싶으실 텐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사시는 거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계셨을 때 자꾸 그 생각만 하시니까 혼자 있을 바에 온 가족이 다 있어서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자. 아니 이렇게 칭찬 처음에 받으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킵해놓고 이제 4대가 사는 힘듦을 조금만 괴로움이 있겠지. 있겠죠. 없겠어.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예.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건데 사실 나쁜 거를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면 저만 힘들어요. 오늘만 생각하면 봅시다. 오늘만 나쁜 게 우리 이 방송 아오이 악마의 속에 있는 악마의 걸 다 손길들. 풀어놓으세요. 그래야 네. 다음에 또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유도아 선생님이 더 앞섰어요. 아주 이제 진행자였어. 사실 힘든 부분도 있죠. 사대가 사니까 뭐 저희끼리의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씻고 있는데 시할머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놀라면 안 돼요. 할머니가 더 놀라시니까 그러려니 이제는 그렇게 됩니다. 진짜요? 네.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문 열고 시할머니께서. 네. 뭐 이제 빨래 나온 거 있나 하고 보시려고 막 움직여 다니시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보면 어떡해요 왜 들어오셨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시니까 매너가 아니잖아요, 시할머니.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세미 씨는 이제 들어만 오셨어요, 거기.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댁에 아까부터 좋으면서도 자꾸 비평을 하는 이유가 세미 씨 힘들까 봐. 이세미만 그러면 힘들까 봐. 아니 나는 시어머니 쪽으로 불평은 없고 오히려 친정 쪽이 불평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죠? 뭐 어떤? 이게 물론 엄마 아버지가 금요일이면 오더라고요 이 집을. 내가 자세히 계속 봤어요. 걱정해주고 계세요. 금요일이면 무조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 네. 이거 미쳐요 주무시고 이거. 가기까지? 네. 그래. 뭐 자고 가고 주말마다 오고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홈쇼핑은 새벽 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길어요. 단 생방송으로 진행이 안 되는 시간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때만 이제 재방송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가끔 새벽 방송을 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요. 기가 다 빨려요. 기가 빠지지. 그럼 한 집에 와서 3시경? 3시 반경 이제 씻고 잠이 딱 들면 우리 아이가 이제 7시 반에 일어나서 유치원 갈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은 들려도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 하나쯤이야. 지금은 모른 척해도 유치원 늦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에. 근데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몇 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님이 그거를 저희 친정엄마랑 친하니까 얘기를 했어. 혼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쌤이가 피곤해서 그런지 아침에 유치원 가서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봐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셨네요, 저한테. 모르는 척 하라고. 모르는 척 하고 눈치껏 좀 행동하라고. 이게 모르는 척 그냥 눈 감아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눈치껏 현명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껏 푹 자야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가 눈치껏 어떻게 해야 이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면 또 이상하잖아. 그럼요. 누가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방송하고 온 날이었는데 뭔가 부쩍부쩍 소리가 나는 것 같길래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유치원 갈 준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먼저 데려 얘기하시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자라고. 근데 거기서 머리가 막 회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을 해야 될까? 그래서 순간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 진짜 안 피곤해요. 제가 이거 다 챙기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만약에 제가 들어가면 어머님 서운해하셔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을 야, 대박. 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들어가서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알지만 그냥 거기서 웃고 그렇게 딱 상황을 순간순간 머리 회전하는 게 얼마나 편하냐고. 근데 너무 잘한다. 귀엽게 잘하는데요? 좋은 요원들이에요. 속이고 막. 아니야, 근데 너무 잘한다. 제가 그 얘기 가운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얘기를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한테 의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얘기예요. 그냥 흘리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은 악심을 가지고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왜 그 말을 전하니라고 리액션을 하신 거예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우리 장모랑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 딸 그 흠집을 찍어서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드백은 이제 딸한테 너 왜 그때 그랬니?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예요. 어머님은 정말 모르게 하지만 받는 며느리는 정말 크게 쿵하고 그게 쿵하고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친하면 그러니까 둘이 친하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말머리에 나온 거지 내 며느리가 요거 잘못했어 하고 지적질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두 분들이 잘 받아들였을까 망정이지 정말 친해서 격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문제가 하는 입장보다. 아이고 뭐 아니 우리 애는 다 이쁜데 그렇게 잠을 많이 잡디다. 늦잠을 자요. 근데 받아들이게 그래 우리 딸이 피곤해서 잠 좀 자기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일하고 왔는데. 돈 버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이 그래도 야 꼭 가지 마 이런 얘기 눈치껏 잘해라고 하는 거는 어머님이나 시어머니나 다 맞아서 그렇지 발끈해 갖고 결국 헤어지게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발끈하는데 꽤나 있거든요. 근데 발끈해서 어디로 날라오냐? 마누라가 나한테 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재밌으면 그냥 삭히잖아요. 그러면 돌고 돌아서 마지막 날라 들어오는 건 나한테 날라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큰 사위가 아들 둘 중에 막내인데 큰 사위가 되다 보니까 맞사위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어우려서 자기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여행을 준비하고 막 이런 거 굉장히 강해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제 사부인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아이들의 문제를 얘기를 안 해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건강히. 그 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냐하면 큰아이가 20년이 됐고 작은아이가 13년인데 그런 문제를 아이들 문제를 미미하게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것도 이렇게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렇게 살짝 피하면서 그 기준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너무 힘들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지 또 저희 남편의 시아버님,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두 분 다 혼자만 계신 어머님들만 혼자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저희 친정 엄마가 하나하나 낳을 때마다 점점 집이 가까워지시더니 이제 합쳐서 같이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제가 어떤 아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놀러 가거나 할 때 어떻게 엄마는 아기만 봐주시고 엄마를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만 모시고 가겠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건 두 분이 만약에 성격이 안 맞으셨으면 오히려 같이 모시고 가는데 서로 간에 싸움 나고 돌아오시는 상황이 생기셨을 텐데 다행히 저희 두 분의 어머님들이 그냥 사돈이라는 표현 자체도 조금 껄끄러워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누구 할머니. 예, 아이의 이름으로 그냥 손주 이름으로 지원이 할머니 이렇게 서로 부르시면서 지원이 할머니잖아요. 예.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니까. 지원이랑 같이 사는 할머니. 그래서 지원이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두 분이 아마 바깥 사돈이 있으셨으면 또 조금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는 그 두 분의 어머니들끼리는 서로 간에 또 공감하면서 같이 늙어가는 그런 동료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올해 8순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77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손주 키우는 애환도 또 서로 늙어가는 그 마음도 외로움도 함께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16년 동안 함께 모시고 다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분께서 얼굴 붉히시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친하시면 네. 두 분만? 아니. 그 시어머니도 같이 사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지금 이제 시골에 계시는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사시는 걸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면 좀 더 걸 왜 이렇게 연습하시면 웃으시면서 말씀하세요? 시골에 계신 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사돈끼리도 문제지만 중재자인 며느리 뭐 하고 딸 사육을 아들 잘해줘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지금 뭐 딸이 2달도 채 안 됐고 상견례 때 보고 결혼식 때 보고 뵌 적도 없죠. 2번 딱 뵌. 근데 이제 제 딸이 늘 시어머니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착한 분이고 뭐 너무 좋은 분이래요. 그래서 고맙죠, 저야. 아유 그렇게 성격 좋은 시어머니만 좋겠구나 싶으면서도 약간 서운한 거예요. 한두 번이라 해야지. 네가 몇 번 만났다고. 나는 평생 30년을 키워준 엄마한테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저한테 엄마 이게 제 사위가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누구 흉을 보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누나랑 완전 다른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직업인데. 그럼 저는 직업적으로 기자다 보니까 비평도 하고 평론도 하고 네. 시사평론가 활동하고 영문 이름이 장인. yes. 씹어. 추잉. 근데 갑자기 그게 참 훌륭한 분이구나. 그렇게 흉도 안 보는 거가 아니라 갑자기 내심 가까이 안 해야 되겠다. 제가 가면 분명히 누구 설명하면서라도 흉을 볼 텐데 아는데 지적질하게 돼 있잖아요. 저 국회의원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좀 이상하고요를 저는 팩트로 본 얘기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드려 좋아할 거 아니에요? 혀를 깨물고 가능하면 좀 멀리 해야 되겠다. 제 딸이 너무 시어머니 칭찬하니까 제가 자격지심에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몇 번 봤다고? 지가 몇 번 봤다고. 너무 필요도 없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드물어요. 1%예요. 정말 특이하지. 축복받으신 거죠. 우리 혜미 씨도 정말 드문 경우. 그러니까 누군가에 나는 희생이 있는 것 같아. 그 안에서. 있어야지. 자기 혼자 흡수하는 게. 취미가 좀 곤란한 게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미담으로 포장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명 이상은 단체예요. 둘은 만나면 개인인데 3명부터는 단체의 룰이 적용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홍 씨? 내가 수홍이랑 둘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 되는데 여기에 모르는 제 후배가 한 명은 수홍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수홍이가 이 사람이 와도 괜찮겠는데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야 부를 수가 있고 사전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너랑도 잘 맞을 것 같아. 괜찮겠니? 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3명 이상 단체인데 사도는 4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 한마디나 잘못하면 이게 풍지박산이 날 수가 있어요. 뉴욕에 사교 파티를 가면 2가지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종교와 정치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는 사전에 봉쇄해야만이 그 단체의 룰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돈과의 관계는 무색.
아무 색깔이 없고 무치, 아무 냄새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99%의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세미 씨는 인치하신 문제는 1%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가 알자고요. 이경재 원장님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제가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절대 사돈이 싫어요. 절대 싫어요. 오늘 동치미 보시는 남자 시청자분들은요. 네. 안치홍 씨 저 사돈끼리 보고 안치홍? 인치환님 예. 사진 보고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왜 저렇게 살아야 되지? 저게 뭐 좋아?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아요.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요. 저 예.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사돈끼리 골프 치는 팀들 많이 봤을 아니요, 거 저는 아니에요. 있잖아요. 저는 부처님 마음도 아니고 하느님 마음도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았어.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병 원장님은 예를 들어서 저 딸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돈이 됐다 쳐보세요. 이렇게 보면 형이 나한테 밥 사주면서 홍님아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돈 벌어 이런 얘기하면 아 저 형 재수없어 이러고 말아. 옳은 얘기니까. 근데 사돈이 돼가지고 사돈 맞아요.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러면 속으로 얘 같으면 내 그러지만 그 여자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렇죠. 이경재 원장은 사돈 된다 보세요. 제가 낼게요. 내지 마세요. 고맙죠. 되게 고맙죠. 너무 고맙죠. 그거는. 그런데 가끔씩 가슴을 찔르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사돈이 해도 되게 화나죠. 되게 화나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있잖아요. 지금 저는 케이스는 참 좋은 케이스인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꼭 홍림 씨가 알아야 될 게 기분이 나쁜 것보다 중요한 건 기분 나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면 내 살아온 데 타치하지 마라. 그 얘기는 나 고칠 생각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제 얘기 들으세요. 목사님, 저도 하민표 원장님한테 할 얘기 많아요. 할 얘기 많은데 왜 내게 안 하느냐? 내가 하면 저 사람이 우울하겠지. 배려심에 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나는 기분 나빴으니까. 배려심에 저분이 기분 나쁘니까 배려심에 안 하는 거지. 나도 할 얘기 많죠. 그러니까. 그게 홍림 씨 생각이지 저분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건 내 생각으로 기분 나쁘지 저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거요. 참 얘기해줘서 고맙네. 그게 훌륭한 거지. 왜 그걸 사돈이 얘기합니까? 목사님하고 사돈 안 해요. 목사님하고 사돈 안 해요. 됐어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약간 생각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며느리가 집에 왔잖아요. 예. 그러면 옛말에 진짜 그 자기 와이프가 이쁘면 뭐 처갓집고 뭐 말도 뭐 기둥 보고도 뭐 이렇게 절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르겠어요. 생각을 않고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제 며느리가 이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사돈지간에도 전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사돈은 좋은데 며느리가 싫을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은 안 그래요. 저희들은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버지 저희 다 같이 나중에 전원지에 가서 이렇게 패밀리타운 짓고 삽시다 해드리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뭐 사돈 이야기를 할 때는 어른들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이런 사돈 만나기 싫다에는 분명히 그 집 가족들이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시누이도 있고 동서도 있고 시동생도 맞아. 있고 어느 쪽이 더 불편한지 그 이야기를 과연 아실까? 그냥 해맑게 사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서건순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세요. 제가 한참 어린 시누이에게 새 옷을 선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들었다. 나온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정말 네. 제가 세상 모르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시누이가 이제 대학을 입학을 딱 했어.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어른이다. 해가지고 아주 그리고 이제 뭘 갖다가 사줄까 하다가 신입생 때는 옷이 최고야. 이제 이래가지고서 막 고르고 해서 정말 괜찮은 옷을 탁 사가지고 이거 입학 선물이야 아가씨 이랬어. 자기들 좋아하는 걸로만 막 이런 거야. 아니 그래도 최소한 네 고마워요 하고서 안 입든가. 예. 아니 앞에서 이거는 저는요 정말 살다가 처음 봤어요. 그 지금 대학 교수고 박사인데 아니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자기 이제 남편이 자기 오빠가
너 이거 어디서 언니가 얼마나 고르고 골라가고 신경 써가서 해줬는데 너 어디다 대고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막 이제 야단쳐서 아니야 됐어. 아 내버려둬 봐. 나도 봐. 이러고서 내가 했어. 좋아. 넌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네 복을 네가 찬 거야. 나왔어. 두 번 다시 내가 선물을 안 할 거고 딱 그 자리에서 마음을 딱 붙이고 그래 닿게 돼. 아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입지 말아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딱 다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봉투를 줬어요. 마음에 드는 거 사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이타 저타 의견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큰 교훈을 한번. 옷 던진 거 사건을 시어머님께서는 아세요? 얘기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 좋은 소리는 하고 나쁜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성격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론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네 동생 왜 그래? 그러면 걔 원래 그래. 몰랐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자.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렇게 결혼한 후에 이렇게 저는 제가 우겨가지고 시동생도 데리고 있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파트를 새로 막 그때 70년대니까 이제 아파트 막 새로 막 한 걸 이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시동생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유학하고 와 있는데. 그러니까 형 나도 같이 살면 안 돼. 근데 형은 나한테 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했다가 결혼 안 해 그럴까 봐 얘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한번 이제 아파트를 구경하러 왔어요. 그래서 형수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살지 어디서 살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기절을 해가지고 막 시부모님한테 전화하고 자기 형한테 형수가 같이 살려고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시아버지가 안 된다. 우리 자식들이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이래서 절대 너희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거든요. 그래서 절대 살면 안 된다. 그러고 너희들이 맏아들이 아니다. 근데 맏아들은 그때 외국에 유학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했으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같이 있을 거예요. 갖고 우겨가지고 한 달을 우겨가지고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 신우도 그렇게 우겨가지고 데리고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주셨어요? 한 달 만에? 대학 졸업하면서 유학들 갖고 뭐 이래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나갔죠. 그래서 그냥 지킬 거는 지키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야, 며느리 생활을 하셨네. 다른 분들은 며느리 되고 시누이 때문에 좀 힘들어 본 적 있나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남편 위로 시누이가 3분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생도 있고, 맞아. 예, 시동생도 이제 있고 한 번 저희 이제 시어머님이 몇 년 전에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위암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일 정도 되고 나서 퇴원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아이가 셋이고 그 아이 셋을 저희 친정 엄마가 봐주시는 입장에서 저희 시어머님이 특히 이제 위암으로 수술하셔서 제대로 거동도 못 하시는 분을 저희 집에 모셔서 사실은 그 간병한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그때는 저희 엄마가 먼저 네가 며느리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엄마가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저희 어머니를 6주 동안 저희 집에 이제 한번 모셨거든요. 근데 6주일 동안 저희 어머니를 엄마가 사실상 간병인까지 같이 하시는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좀, 이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딸이라도 우리 엄마에겐 할 짓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작했으니까 요거까지는 내가 했다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저희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관절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누군가는 모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이 시누이 3분의 따님이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믿었었는데 아무도 당연히 의뢰껏 우리 집으로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집에 아들을.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안의 그 카톡방에 최초로 저희 이러이러해서 이번에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엄마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고생하셨으니 이번에는
언니들께서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큰 마음 먹고 사실은 올렸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결국 저희 어머니 요양병원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시누이 분들에게 단 한 번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저희 시누이와 저희가 이 속칭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는데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아까 우리 이세미님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 부모 다 잘 지내는 거는 건강할 때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어머님이든 저희 엄마든 이제 편찮으실 연세가 점점 다가오시는데 그럴 때 이것을 과연 가족 간에 어떻게 분쟁 없이 서로 속상함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부모님이 연세 드시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특히 시집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잘라요. 절대로 시누이가 우리 뭐 집사람한테 물은 얘기, 시어머니가 집사람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 선을 쳐요. 그거는 관여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랑 내 마누라랑 둘이 사는데 여기에 당신네들이 관여할 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먼저 쳐놓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게 있으면 제가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로 이런 관계를 자세히 연구를 좀 해봤어요. 저도 이경재 원장 닮아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서양 단어에 영어나 라틴어에 사돈, 시누이, 올케, 시동생, 도련님, 뭐 아가씨 이런 말 없어요. 없어. 다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언어에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를 다 규정짓는 언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적합한 용어가 있는 거죠. 네? 적합한 용어지 시어머니. 근데 거기는 뭐 마더린 로우처럼 분석해서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는 그냥 그러한 관계고 그렇게 길게 말할 사돈하고 마더인 로하고 얼마나 단어가 길어요. 안 쓴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러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되돌아가서 농경사회에 살 거냐는 거지. 우리는 점점 산업화된 사회에 살고 현재 사회가 그러면 그 관계도 좀 발전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근데 그렇게 옛날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도 계속 그거에 규정돼서 또. 아니 진짜 간단한 게요. 네. 생각만 바꾸면 진짜 간단해요. 생각만 바꾸면 안 보면 안 될까요? 아니 안 봐도 근데 안 보면 더 간단한데. 저는 장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계실 때는 꼭 집에를 갔잖아요. 갈 때 우리는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새벽 예배 끝나고 가요. 그러면 그날 가잖아요, 명절날. 그러면 누나들이 아이고 우리 왔네 이렇게 다 하는데 내 여동생만 아이고 사모는 이렇게 뭐 늦게 와도 되는 거야? 꼭 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말을 삐딱하게 하더라고요. 네, 바른 말인데 삐딱하잖아. 집안 배경이 다르니까 생각이 달라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딸이 시누이잖아요. 얼마나 가깝게 지내냐면 우리가 지금 며느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둘이 있어요.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애는 우리 집에서 맡겨놓고 시누 집에 가서 살아 걔가. 어머.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도 안 오고 시누 집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언니 나 언니 집에서 공부할래.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어머. 예. 애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냥 집사람이 다 봐주고. 아하. 다 하기 나름이고 생각 차이지 그 고정관념이 오르면 가고 이게 아니면 빨리빨리 바꿔서 맞춰가는 게 지혜 같아요. 그럼 동서는? 시누이는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오빠 잘 봐달라고 막 이렇게 우리 동생 잘 봐달라고 같이 뭐 술도 먹고 막 그런 거 많이 하던데 동서가 많은 집안은 좀 안 돼. 왜냐면 외부 사람들이 모이면서 같이 한 명을 욕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니, 여기 마음에 담고 있고 동서도 양극인 것 같아요. 공공의 적인 시어머니를 두고 대동단결하는 동서들이 있어요. 그럼 화목한 집안이네요. 예. 이렇게 먹고 시럽볼 집안이긴 한데 쾌감 있게 집안이 있고 어떤 동서는 각각 다 너무나 배경들이 다른 동서가 들어와서 뭐 이 사돈댁에서 어울리기 힘들 것 같아. 추석지나 명절 때 보낸 선물부터 다르잖아요. 누구는 멸치 보내고 누구는 옥돔 보내고 그러면 제 경우에 처음에 딱 결혼을 했더니 저희 큰 동서는 아나운서 출신의 정말 미인이시고 또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이셔서 손만 대면 다 뭐든 잘 되신 분이고 둘째 동서도 살림의 여왕이고 자분자분 말씀을 너무 잘해요. 저희는 친정 시댁 합쳐서 제가 말을 제일 못해요. 근데 제일 뻔뻔하니까 나와서 떠들 뿐이에요. 저는 뭐 내세울 것도 없었는데 동서 사이건 시댁 관계건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20년쯤 지나다 보니 밀도도 이쪽에 더 가까워지고 친정식구는 대면대면해주고 오히려 더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이제 11월 말에 우리 둘째 동서가 큰형님이 칠순이라며 우리 동서들끼리 여행을 가자면서 비용을 내신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큰 동서가 야 내가 큰 며느리 큰도 제일 큰 사람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니? 가서 마음껏 먹자. 그 돈은 내가 쓴다. 그래서 저는 여태 너는 그냥 이렇게 떠들기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하기까지는 30년이 흘렀죠. 아, 30년 만에 너 안 하는 집이 있는데 그래도 신기하네요. 저는 지금 맏며느리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동서가 들어왔는데 왔어. 동서 왔어. 네. 드디어 근데 사실 왔어.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동생이 저보다 2살 어린데 너무 우물한 개구리로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경험이 없는 거예요. 뭐 그 흔한 친구들과의 여행도 안 떠나보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왜 이렇게 지내지? 그럼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방 하나 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데? 같이 아니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살자. 성격 그래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저희가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친구를 한번 제가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랑 눈이 맞았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를 하시는 우리 신동생 어떡하면 좋아. 성수 친구랑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결혼. 아니요.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 친구의 사생활을 다 아니까. 잠깐만. 약간 시동생 보호 차원이구나. 어쨌든 저희 가족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니까 적전선에서 이 정도 연애했으면 헤어질 때 됐다. 저는 이제 헤어지고 이 결혼은 반대세 하고 둘을 갈라놓긴 했지만 동서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 친동생 같아서 시동생이 같이 살았던 정이 있어서 내 가족 같은 거예요. 시누이처럼 돼버렸군요. 네. 아, 동서겸. 형님인데 시누이 제일 무서운 거야. 시누이가 동서가 합쳐진 거야. 진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그래야지 하지만 시부모님을 또 같이 모시고 사는 입장에서 저한테 힘이 좀 많아진 거예요. 그러네. 소리를 높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니 동서가 왔는데 나이가 혹시 이랬는데 24살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래야 돼. 결혼해서 시집을 와서 첫 명절이었어요. 우리 동서가 사람 잡겠다라고 딱 생각이 든 게 어머, 저 눈빛 봐. 지금 다르지? 아까 며느리 때 얘기할 때랑 달라 지금.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다 먹고 나면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연차로 봤을 때 저 아니면 저희 동서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제 날은 처음 시집 와서 첫 명절이니 우리 동서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티 안 내고. 근데 우리 동서가 갑자기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싱크대에 쌓이는 거 보더니 어머니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설거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거지 더미에 쓰러졌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리고 귀여운 무기가 있어. 진짜가 나타났는데 뭐야? 어리고 귀여운 무기가 있어. 귀엽고 어떻게 아니 근데 제 성격이 원래 또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그거 왜냐면 아니야. 안 예지몽이야. 쌓아놔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서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래? 그 꿈 아니야 진짜야. 그래가지고 내가 뒷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근데 우리 동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도련님이라는 생각을 잊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 시누이가 된 거야. 무섭다. 여기 왜 자꾸 아빠 방에 들어가 있어? 이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걔랑 살았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보고 있다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누가 며느리고 누가 딸인지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상황이. 근데 거기서 그거를 뭐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 동서 시집살이가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동서가 설거지를 다 했죠. 그러고 나서 괜히 또 꿈꾸면 어떡하냐. 다음번 점심은 설거지는 내가 하겠다. 어디 가서 설거지 다 했다는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 얘기까지. 이거 해줘야 돼요. 그
얘기까지. 와. 보통이 아니네. 보통 아니다.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저희 막가네. 왜냐면 아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신랑한테 다 얘기했을 거야. 아니, 분명 다 하죠. 다 하지만 우리 신동생도 제 성격을 알고 이 분위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집에 가서 명절이니까 제사 다 지내고 차례 다 지내고 집에 가서 내가 설거지 다 했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형님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는 그 여자가 나를 잡아. 네네. 그렇게 착한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세미 마담님 말을 듣고 그 동서랑 시누이의 명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동서가 10명이어도 관계없어요. 어떤 동서가 하나 박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생겨서 얘기하셔. 예, 저는 지금 저희 큰엄마가 지금 돌이켜봐도 굉장히 안쓰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계산하고 이런 국어, 수학 이런 기초 이런 거에 대해서 탄탄하지 않으세요. 예, 거의 예체능 쪽으로 도셨기 때문에 많이 없잖아요. 딱 두 분 계시잖아요. 큰엄마, 작은엄마. 근데 아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맨날 헷갈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실로 작은엄마가 더 큰데 어떻게 또 작은엄마라고 하니까 어색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앞으로 1호, 2호, 3호 이렇게 합시다. 제가 3호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떡해. 와 큰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는 게 형님들한테? 네. 그래서 또 되게 당황했는데 명절 때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가족들 모였는데 다 말씀하셨거든요. 세 분께서 이제 장을 보러 가신 거예요. 장을 보러 갔는데 1, 2, 3호가? 네, 1, 2, 3호가 갔어요, 장을. 할머니도 막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 막 조마조마했대요. 갔는데 갑자기 어느 중간에서 아유 이제 우리 장도 많이 봤는데 다들 이제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큰형님 약간 이렇게 항상 저 지하에서 얘기하세요. 그래갖고 장은 이미 각자 다 봤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유 뭐 우리 간단하게 그 순댓국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 아이고 어떡하죠? 저는 어제 밤에 항정살을 오지게 구워 먹었더니만은 고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형님.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가.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형님은 순댓국 드시고 둘째 2호 형님은 뭐 드시겠습니까? 나는 그만 순댓국 따라갈란다. 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여기 가까이에서 튀김이랑 떡볶이를 먹고 우리 중간에 여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도? 네, 그래서 뭐 생선 가게에서 만납시다. 너무 기가 차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가다가 한참 있다가 막 뛰어오더래요. 형님! 그래서 막 뛰어오더래요. 사모가? 네, 사모. 저희 엄마가. 무슨 일이야? 아이고 순댓국으로 바꿨는갑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첫 우리가 장보고 하는 건데 했는데 아이고 너무 빨리 가시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혔어. 저만 5봉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봉지를 똑같이 나눕시다. 봉지 개수를 똑같이 해갖고 다시 이렇게 흔들면서 다시 갔어요. 네. 그러니까 큰 엄마 입장에 제가 야 저런 동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아. 진짜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느 사람이 있느냐. 아니 근데 그 밑에 동서 새로 들어온 동서는 뭐 어때요? 성격이 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좀 네, 저를 어려워하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저는 동서가 더 어려워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만의 저도 아직 어리지만 대바라짐? 직설적인 표현? 명절 때 엄청 예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벌룬 블라우스에 하이웨스트 바지를 입고 힐을 신고 왔어요. 아유, 하이웨스트 안 함께 머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첫 명절이니까 예뻐 보이고 싶었겠지 해서 오늘 동서 되게 예쁘다. 편한 옷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대박이야. 근데 문제는 제 옷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주면 그냥 편안한 옷차림 입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 편한 옷이 있어요. 이렇게 일바지. 위아래 세트가 그걸 꺼내가지고 우리 동서한테 이거 입어 이렇게 하고 줬어요. 대박. 그랬더니 우리 동서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예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입으라고. 진짜 나 처음 시집 왔을 때 어머님이 호피무늬 줬었다. 이거 입으라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꼬셔가지고 입혔어요? 우리 동서가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을 한참 붙였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찾아봤는데 없어. 갑자기 저쪽 방에서 딱 나오는데 다시 그 벌룬 스컷으로 갈아입고 도대체 못 견뎠나 보다. 네, 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내려놨어요. 며느리로서의 그걸 못해. 그냥. 제가 볼때 세미 씨 너무 다른 캐릭터예요. 저요? 그 며느리 아니야. 그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집살이 시킨다니까. 자, 이번 주 if 만약 당신이라면 주제를 공개할게요. 상황 토크 if 만약 당신이라면 잘 사는 친정에서 마련해준 우리 부부의 신혼집 시댁에서 집을 남편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여보 여기 우리 신혼집이야. 엄마가 여기서 살면 더 큰 집 해준다고 했어. 장모님 완전 짱이다. 방이 5개야. 하나 둘 우리 둘이 산데 5개나. 월화수목금. 우와. 어머나 탁수야. 엄마 왔어. 엄마. 어머, 흥경아. 이게 사돈 집에서 마련해준 집이니? 너무 좋다. 엄마 이거 어떻게 우리 장모님이 이걸 사주셨어? 잘했어요. 통통하고 귀여운 우리 아들 여기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네. 그럼 집은 마련이 됐으니까 이 집 명의를 네 이름으로 하는 게 남들 보기에도 좋고 기분도 짱이다. 기분 누구 기분이 짱이지? 우리 모두. 아니 이게 저희 엄마가 해준 건데 왜 명의를 그래? 이렇게 예. 집은 남편 명의로 해야지 잘 산다고 다들 그러거든. 다들 누가? 내가 그러니까 넌 무조건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올 거야. 너무 잘 됐지? 아유, 은경아. 엄마 왔다. 엄마가 마련해준 돈으로 아주 이 집을 아주 예쁘게 아주 굴러도 되고 아주 난리가 거실 준다. 어머 저기 어머. 아유 안녕하세요 사부님. 아유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해야죠. 아유 감사하죠.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감사하죠. 많이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집이 생겼으면 이 집 명의는 우리 혁재 이름으로 하면 고맙습니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세상에 집불도 없는 제 이름으로 하라고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우리 이름으로 마련한 건데 얘 이름으로 해야지. 집불도 없으니까 이제 집불이 생긴 거잖아요.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염치가 너무 없으시다. 이거 보세요. 어딜 이렇게 봐요? 되면 우리 서로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감정이 다 명의를 정확하게 우리 혁재 이름으로 하고 은경이는 계속 돈을 열심히 벌고 살부이는 앞으로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채우시고 짱이에요. 오케이? 알았죠?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못 이기겠다. 저 사람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죄송하다 정말. 이길 수가 없다. 자, 잘 사는 친정에서 마련해준 신혼집 시댁에서 남편의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윤경 마담님. 여기 뭐 진형의 변호사가 계시지만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돈의 논리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부인 저도 우리 사위 이름으로 다 해주고 싶고 사위 자존심도 세우고 싶지만 이게 공동 명의로 해야 절세도 되고 나중에도 좋고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공동 명의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진짜 우리 사위 잘 되고 더 큰 집 갈 때 그때 사위 명의로 하면 되죠. 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돈돈돈하는 분에게는 절세 이걸로 세금 내죠 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내가 명의로 하고 다음에 공동 명의로 하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네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진영의 마담님. 변호사님. 사실 기대하겠습니다. 진영의 마담님. 변호사님.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 거죠. 이거는 뭐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사돈이 아니라 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런 경우는요. 내가 저 사람한테 그 명의를 해준다는 게 단순히 이름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정말 그럴 마음의 의사가 있는지 일단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다음에는 집이었다, 그다음 또 차였다, 그다음 뭐 나중에 빚도 갚아달라 이런 상황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저는 이 단초가 만약에 이 집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런 결혼은
결혼은 반댈세. 지금 일단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진영애 마담님은 이러면 이런 결혼은 깬다. 아니 이미 결혼을 했어. 혼인신고 안 했어. 혼인신고 안 했어.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는 그래요. 집의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해. 둘이 이미 잘 살게, 잘 사는 게 목적 아니에요. 누구 명예라는 건 이걸 따진다는 건 이미 얘네들이 안 살았을 때,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헤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예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서 열심히 끝까지 살 거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 근데 난 그래요. 사실은 이건 말이 또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선생님 결혼하실 때 건물 받으셨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주시니까 받은 거지. 내가 달라 그랬냐고요? 내가 달라 그랬냐고. 내가 몰래 가서 명의를 바꾼 게 아니라 명의는 공동 명의로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하셨겠죠. 나는 그런 데 대해서 뭐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안 따져.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나는 건물을? 그냥 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러지 뭘 그거 갖다가 뭐 누구 명의로 했느냐 뭐. 그럼. 내가 달라 그랬어. 안 달라 그랬어. 와 진짜 새로운 캐릭터가 동치네. 자, 이세미 마담님.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여우같이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뭐 등본 띄워 보시겠어요? 공동명의 해야죠. 이런 시어머님은 띄워봐. 그럼 안 해요 결혼. 그래. 그치. 못해요. 아 근데 만약에 세미 씨 만약에 시부모님이 수년 동안 이제 사업도 잘 되시고 그래서 돈을 모은 돈으로 시동생 네. 25살 며느리? 동서한테 집을 딱 며느리 이름으로 야 우리가 이제 형편이 이만큼 나아져서 아유 우리 막내 며느리 이거 가져라 네 명이다. 너 명의로 해라. 해주셨어. 복덩이다, 복덩이. 그렇게 너 들어오고 집안이 잘 됐다. 근데 비슷해요. 있어요 정말. 왜냐면 우리는 첫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했잖아요. 저희 동서랑 시동생은 전세로 시작했어요. 해주신 거야 벌써.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은 어떤가요? 있죠. 왜 우리는 안 해주시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형편이 좋아지시니까. 네네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순간순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해주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못 누린 건 우리 동서가. 그래서 제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우리 동서가. 그렇게라도 위로해야죠. 어쩜 동서 얘기가 나오면 저렇게 처음처럼 캐릭터가 달라져.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부동산 경매가 나온 건수를 보면요. 50% 지분이 그렇게 많아요. 다 이혼을 해서 그 건물이든 집이든 50% 지분권이 경매로 나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9의 경매가 다 50%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동명의나 단독명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는 결혼이 검은 머리가 팥불 가지면 50에 다 이혼하면 되거든요. 40대 흰머리 생기면 이혼해야 되니까. 지금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이혼을 꼭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목사님. 사실 이렇게 사이가 정말 코드가 맞아서 잘 지내면 좋지만 사돈지간에 그래도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진짜 세상 바뀌고 변해가는데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쪽에서 바꿔야 할 것은 이제 그쪽에서 바꿔야 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봤더니 이해의 폭을 내가 자꾸 넓혀가는 것이 아마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그 자체 문제도 있지만 내 이해의 폭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냐. 맞습니다. 이게 지금은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 그걸 땡기면 지금 생긴 많은 문제들이 문제 아니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